안녕하세요. 류용석 공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사 2차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선 법무사 2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례형으로 출제가 되고 하얀 백지에 그 사례에 대한 답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크게 답안 작성은 요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방식. 전통적인 방식이란 의, 요건, 효과 이걸 틀을 잡아가지고 처음에는 문제, 소재 이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를 쓰거나 요건을 바로 쓰거나 효과를 쓰거나 마지막으로 검토 이렇게 해서 나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쓰는 거죠. 되게 훌륭하고 대부분의 사례집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법무사 2차 여러분들 그 출제 경향을 보면요.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다 쪼개요. 큰 사례 문제를 주고 이거에 대해서 문화시효가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객관식처럼 문제를 던져줍니다. 거기에 답하는 형식이에요. 거기에 답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목차를 잡고 쓴다? 물론 쓰면 좋겠지만 너무 에너지 낭비가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적는 거는. 그럼 어떤 식으로 적느냐? 새로운 방식이죠. 최근에 각광받는 결론을 쓰시고요. 바로 논거를 씁니다. 그러니까 1번의 답은 이렇다. 논거는 판례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판례가 그래서 그래. 그래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생각 이런 거 적지 마세요. 적더라도 이렇기 때문에 판례 입장에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적으면 충분히 합격해요. 예, 저도 이렇게 대부분 적었어요. 목차를. 아니 시간도 지금 없어 죽겠는데 목차를 어떻게 잡을까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목차를 어떻게 잡을지 고민 안 했어요. 바로 이거에 대해 답은 뭐대? 그러면 결론 딱 내리고 논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좋은데 문제는 답을 모르는 경우.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내가 답이 헷갈려요. 이건가 저건가. 그럴 때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답이 틀리면요. 채점위원들에게 되게 안 좋은 인상을 주겠죠. 얘는 정답부터 틀렸네? 그러면 논거를 막 아무리 잘 적어도 보기가 싫을 거 아니에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모를 때는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다시 전통적인 방식. 이렇게 그거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의 적고 요건 적고 효과 적고 검토 적고 또는 결과 적고 이러면 채점위원들이 이렇게 보면 잘 적었네 점수를 주고 결과 답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요 앞에 건 맞으니까 점수가 좀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내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대부분 답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답이 확실하게 생각날 때는 목차를 어떻게 잡을지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바로 어떻게 해요? 결론 내리고 답 적고 논거 판례 적어주고 거기서 이렇기 때문에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정말 완벽하고요. 저는 이것도 안 적어줬어요. 그냥 판례만 적어줬어요. 판례가 이렇다. 그러니까 맞는 거지 뭐. 이래도 충분한 점수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을 모른다. 그럴 때는 쟁점은 아실 거 아니에요? 쟁점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은 몰라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 민법이 나왔다. 그럼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모른다는 것은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그거는 법무사 2차 한 달만 공부해도 아는 거잖아요. 요건 같은 거. 근데 답을 몰라요. 그럴 때는 채권자 취소의 의, 요건, 효과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적어준 답이 틀려요. 그래도 요 앞에 걸 잘 적었기 때문에 점수는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답을 확실히 할 때는 간단하게 고민 없이 이런 목차, 답을 모를 때는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의 목차를 다시는 게 점수 획득에는 유리하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